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접속사에 대해서 개념 잡아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접속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접속하는 거죠. 즉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근데 이 접속사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냐에 따라서 이 접속사가 이제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접속사 역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제 접속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얘는 이제 종류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무엇이 있냐면 등위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상관 접속사가 있어요. 먼저 이제 등위 접속사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동등한 위치, 동등한 자격으로 무엇인가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등위 접속사입니다. 동등한 무게로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종속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동등한 무게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종속된다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주인과 종. 자, 종은 주인에 종속되는 거잖아요. 속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연결시킨 거. 그래서 종속되는 게 이제 종속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상관 접속사는 나중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and, but, or, so가 있습니다. 얘네들 각각의 의미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을 이제 연결을 시킬 때 동등한 어떤 무게로, 위치로, 자격으로 이제 연결시킨다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병렬 구조가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문법적 판단 문제로서.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자, 그녀는 수영을 빨리 하고요. 달리는 것도 빨리 달려요. 자, 이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이 틀렸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and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바로 어떤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녀는 수영을 빨리 한다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빨리 달린다라는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 봐줘야 되냐면 이 she가 어디에 걸리는지. 어디에 걸리죠? 동사? 수임에 걸리죠. 그쵸?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여기 s가 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얘가 어디에도 걸리냐면 스윙스에만 걸리는 게 아니고 run에도 걸리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run이 나오면 안 되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뭘 써줘야 돼? s 붙은 이제 3인칭 단수 현재형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렬 구조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 사실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예문들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종류가 좀 더 우리 교재에는 많이 나와 있죠. 봐보도록 합시다. 자, and는 이제 그리고라는 거, 그 다음에 or은 또는 아니면, but은 이제 하지만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제 so는 그래서라는 의미. for라는 게 이제 여기서 for가 여러분 보통 전치사로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얘가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은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예문도 봐봅시다. 자, 보면은 I was late for the meeting for I was in the traffic jam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는 뭐에 늦었죠? 그치, 미팅에 늦었습니다. 자, 뭐 때문에? 여기서 for는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왜? 뒤에 봐봐. 접속사가 지금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내가 뭐에 있었기 때문에 트래픽잼이라는 건 교통체증이죠. 교통체증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교통체증 때문에 이제 늦었다가 되는 거죠. 네, 죄송해요. 발음이 안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nor이라는 거. or은 또는 아니면이란 의미지만 이제 nor 같은 경우에는 부정의 의미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뭐뭐 또한 아니다라는 이제 의미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예문 보고 넘어갈게요. 자, he doesn't like movies. 그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nor does his wife. 그의 wife도 또한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해서 부정의 의미를 추가해서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병렬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던 거 가보도록 합시다. 자,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두 요소는요. 반드시 문법적으로 같은 구조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요. A human is much more capable of operating those instruments correctly and 그다음에 to place를 쓰냐, placing을 쓰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인간은요.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은 operate이라는 거는 작동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도구들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제 작동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놓는 능력, 즉 설치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and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이 of가 operating에도 걸리고 그 다음에 placing에도 걸리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전치사 뒤에는 우리가 동사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자 동명사의 형태인 ing 형태를 여러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operating 여기도 뭐가 돼야 되냐면 placing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병렬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제 상관 접속사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더 자세히. 자, 이제 종속 접속사로 가보도록 합시다.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잘 봐줘야 되는 거는 등위 접속사보다는 이제 종속 접속사 부분인데요. 종속 접속사는 연결을 시킬 때 등위 접속사와 달리 하나는 이제 준이 되고 하나는 이제 종이 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 종속 접속사 대표적인 거 because를 우리가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 종속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등위 접속사는 단어랑 단어도 연결시키고 구와 구도 연결시키고 절과 절도 연결시킵니다. 절이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종속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과 문장, 그러니까 즉 절과 절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종속 접속사고 자, because에 의해서 문장 두 개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I was late for school. 난 학교에 늦었어요. Because I miss the bus. 버스를 놓쳐서요.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이 있다 해보죠. 그랬을 때 because가 연결시키는 거는 이제 문장이죠. I was late for school이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I missed the bus. 나는 버스를 놓쳤어요. 이 문장 두 개를 because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봐보세요. 얘처럼 and처럼 and but were so처럼 이제 문법적으로 동등한 위치로 연결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는 주인이 되고 하나는 종이 되는데 뭐가 주인이고 뭐가 종이냐고 했을 때 자, 접속사가 있는 절이 종이 되고요. 접속사가 있는 절이 이제 종이 되는 거야. 종속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절이 이제 주인된 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I was late for school이 주인된 절, 주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 missed the bus라는 문장이 이제 종속된 절, 종속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의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종속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이 되었을 때 종속 접속사가 있는 절이 종속절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절이 이제 주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속 접속사는 또 얘가 어떤 역할, 문장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용어를 설명한 거예요. 주절이 뭐고 종속절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네, 이 부분은 지울게요. 자, 종속절은요. 여러분, 이 종속 접속사 뒤에는 일단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왜냐면 절과 절을,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거잖아. 종속 접속사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종속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된 이 주어 동사가 뒤에 나온 주어 동사가 문장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라고 했을 때 명사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명사절을 이끌고요.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있어요. 이게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속 접속사가 데리고는 이 주어 동사가 이 묶음이 돼가지고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쓰여.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와 그러면 이제 명사절이 되는 거고 자, 부사절은 문장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해준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어떤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형용사절은 형용사 역할이 뭐예요? 명사 또는 대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접속사에 의해서 이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얘네가 앞에 있는 명사 또는 대명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절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서 우리는요. 명사절하고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를 볼 거예요. 왜 형용사절은 빼냐면은 자, 형용사절은 우리가 어디서 배울 거냐면 관계사절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관계사절에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가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역할이 뭐죠? 뭐 대표적으로 관계대명사 who를 보게 되면은 얘가 앞에 있는 뒤에 주어동사 데리고 오면서 앞에 있는 명사 또는 대명사를 수식하는 역할하는 게 관계사절의 역할이죠. 관계사 역할이잖아.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 수식하는 역할이 문장이 그쵸? 그래서 형용사절은 대표적으로 관계사절이 있고 얘는 이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부분에서 우리가 따로 떼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명사절하고 부사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대표적인 이제 명사절로서는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인 걸 얘기할게요. 접속사 대시 있습니다. 접속사 대시 있고요. 그 다음에 if나 whether절이 있습니다. if나 whether가 이제 명사절을 이끌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의문사가 있습니다. 뭐, when이라든지, 뭐, where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how라든지, 이런 것들. 얘들이 이제 명사절을 이끈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접속사 that부터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이제 접속사 that은 뒤에 주어 동사 데리고 오겠죠? 그쵸? 접속사니까. 그리고 얘가 한 묶음이자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절이 나올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자, 그는 스파이다 라고 하면 he is a spy라고 표현해주면 되죠. 그쵸? 너무 더럽죠, 여러분. 네, 좀 지우고 해볼게요. 이 부분만 좀 잘라가지고 해볼게요. 종속, 접속사 그 다음에 명사절 이끄는 거. 명사절, 접속사 that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that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얘가 명사절 이끌기 때문에 어디 자리 온다? 주어, 목적어, 보어절이 오고 해석은 뭐뭐라는 것, 뭐뭐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가 스파이, 나는 he is a spy죠. 자, 문장이죠. 주어 동사를 가진 문장입니다. 얘를 내가 명사처럼 쓸 거야. 그래서 그가 스파이이다가 아니고 그가 스파이라는 것, 그가 스파이라고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앞에 뭘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that을 붙여주게 되면은 그가 스파이이다가 아니고 스파이라는 것 이렇게 되면서 얘가 한 묶음이 돼서 어디 자리에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치,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스파이라는 것은 뭐 사실이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뭐가 될까요? That he is a spy. That he is a spy. 자, 그 다음에 얘가 주어 자리 왔죠? 지금 대절이. 그 다음에 is true. 동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접속사 that에 의해서 지금 he is a spy라는 문장이 명사처럼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랬을 때 이제 접속사 that이 종속 접속사로서 명사절을 이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목적어 자리에 나온 것도 봐볼까요? 나는 생각해. I think that. 그가 뭐라고? spy라고. He is a sp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그가 스파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think 무엇을 생각하다라는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 that절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접속사 that이 문장 안에서 목적어 자리,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였을 때 이 that은 생략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은 I think he's a spy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조금 이상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that이 생략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I think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he is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연결돼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조금 공부를 했으면 이상하게 느껴지죠. 분명히 영어 문장에 접속사가 없는 한 주어랑 동사는 한 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을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뭐가 생략이 된 거예요? 접속사 that이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구문이 독해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을 해보면요. 네, 잠깐만 시간을 내서 좀 이걸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접속사 that이 생략되는 경우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암기하면 편합니다. 세싱 호텔, 세싱이라는 호텔의 로비에서 파리쇼가 있어요. 파리쇼 이렇게 해오세요. 그래서 세가 뭐냐면 말하다, say, 그 다음에 think이 생각하다, think,
그다음에 호가 바라다, hope. 그다음에 텔이 말하다, tell. 그다음에 로비에서 로가 이제 알다, know. 그다음에 B가 믿다, believe. 그다음에 파가 find. B가 기억하다, remember. show는 그냥 show예요. 얘네들 뒤에 접속사 대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대시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냐면 생략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say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고 think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문이 나왔을 때 세싱 호텔 파리슈 구문이구나.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명사절 중에서도 대세에 대해서 배웠고 아까 if랑 whether도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상관접속사는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그래서 명사절 종속 접속사라는 게 뭐냐면은 명사절을 이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접속사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그쵸?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 여기로 다시 가서 that he's a spy 여기 봐볼게요. That he's a spy is true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럼 접속사 대시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나왔단 말이죠. 대절이. 근데 어때요? 주어가 되게 길죠. 그쵸? 영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머리가 긴 거를 머리가 큰 거를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무겁거든. 그래서 긴 거는 최대한 뒤로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뒤로 빼. 그러면 구멍 뚫리잖아. 빵꾸 뚫린 부분을 가짜 주어 is로 메꿉니다. 그래서 it is true that he is a spy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 해석은 다시 원래 주어를 앞으로 빼가지고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true that he is honest라고 하면 it이 가짜 주어가 되는 거고 뒤에 that he is honest 그가 이제 정직하다라는 것이 이제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문장 뭐였겠어? That he is honest is true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봐봐 여러분. He is honest 하면은 그냥 그가 정직하다이잖아. 얘가 문장이 그냥 지 혼자 주어, 목적어, 보어절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접속사 that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얘가 문장에서 명사 역할에서 지금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if나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네, 의문사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간접 의문이에요. 간접 의문은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학습 팁에서 한 2번 정도 해놨을 거예요. 간접 의문 파트가 따로 있기도 하고요. 문장의 종류 부분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간접 의문이 그때 설명을 했을 때 자, 의문문이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하는 게 명사, 즉 어떤 문장에 쏙 들어와가지고 명사 역할하는 게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보면은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이제 if나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가 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의문사도 얘도 간접 의문문이에요. 원래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게 만약에 직접 의문문이었으면 How do you feel? 너 어떻게 느껴? 이렇게 됐겠죠. 근데 얘가 이제 간접 의문이 돼서 I totally understand. 나는 완전히 이해해. 그 다음에 의문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여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how라는 의문사에 의해서 뒤에 주어 동사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렇죠? 봐보세요. 나는 이해합니다. 너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 understand의 목적어 자리에 지금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간접 의문 파트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보시고 하나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이 if는요 조금 있다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나옵니다. 내가 이제 부사절을 이끌 때는 의미가 달라지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의미 if. 그치? 만약 라면의 의미로 쓰이게 되면 얘는 부사절을 이끄는 거고 그다음에 얘가 if가 명사절을 이끌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자주 그냥 미리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그 부사절에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이거 기억나요?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런 거 어떤 주문처럼 외우지 않았나요, 여러분? 즉 우리가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왔을 때 대표적으로 시간 접속사는 when이 나왔었고 조건 물론 많지만 if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나왔을 때는 현재 시제, 미래 의미라 할 때도 우리가 현재 시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일 비가 온다면 if it will rain 쓰면 안 돼. 왜?
if가 조건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라 할지라도 우리는 will rain을 쓰는 게 아니고 rains tomorrow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봐보세요. 이 조건, 이 어떤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란 이 내용은요. 언제만 해당하는 거냐면 이 if가 자 부사절이자 부사절. 시간 조건 부사절인 거야. 그래서 이 if가 부사절이 아닐 때, 즉 만약 뭐뭐라면 뜻이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쓰일 때는 이게 해당이 되는 거에 해당되지 않는 거야. 해당되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은 나는 몰라. 나는 몰라. I don't know. 그 다음에 그가 올지 안 올지. If he will come. 뭐 이런 식으로 합시다. 그랬을 때 나는 몰라. 여기서 if는 만약 뭐뭐라면의 뜻이 아니고 인지 아닌지 그가 올지 안 올지잖아. 그치? 이때는 if가 나왔는데 왜 will come이 나왔지? 현재 시제로서 이러면 안 돼. 여기서 if는요. 부사절을 이끄는 게 아니고 명사절을 이끄는 거야. 뭐뭐인지 아닌지라 해서 노의 목적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부사절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미래일 땐 당연히 미래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when도 마찬가지예요. when도 뭐뭐 할 때란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의문사로 쓰여서 언제란 의미를 쓰일 때는 당연히 여러분 미래일 때는 미래 시제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바꿔볼게. 나는 몰라. 그가 언제 올지. When he will come. 이건 맞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때일 때는 때라는 의미로 쓰여서 부사절을 이끌 때는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여기 뭐 이외에도 관계대명사 what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관계대명사 뭐 which라든지 that이라든지 who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절을 이끕니다. 근데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 이끌고요. 복합관계대명사도 명사절 이끕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관계사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가 뭘 본 거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본 게요. 자, 네, 뭐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여러분 자, 뭘 본 거냐면 종속 접속사 중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를 본 거예요. 우린 이제 부사절 이끄는 종속 접속사 있고 마지막에 형용사절도 있었죠. 형용사절은 근데 관계사절에서 우리가 배울 거라고 했고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 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개념들을 보면서 볼게요. 여기 예문들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 동격의 대도 해야 되는데 자, 동격의 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동격의 대은 뭐냐면요. 이제 접속사 대시요. 어떤 앞에 팩트라든지 루머, 팩트는 사실, 루머는 그 루머죠. 그 다음에 유스라든지 노션, 개념, 오피니언, 의견, 아이디어, 생각, 그 다음에 possibility, 가능성, evidence, 증거, belief, 믿음, 그 다음에 proof, 증거, 자, 그 다음에 chance, 가능성, 그 다음에 얘도 가능성이라는 뜻이죠. 그쵸? 얘네들이 올 때 뒤에서 동격의 명사절을 이끈다라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냐면은 동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똑같은 걸로 설명, 보충 설명에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예문 보면서 보면은요. 자, 지금 개념이라는 게 나왔죠. 얘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뒤에 동격의 대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단 해석도 해보면요.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Events always occur in a field of forc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에서 발생하는데 힘들이 있는 장이죠. Field of force. force라는 게 힘이라는 거잖아요. 힘들이 있는 장소에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한다라는 개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션에 대해서 that부터 force까지가 추가 설명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뭐 하는 개념이라고 해서 이 that이 앞에 있는 the notion을 수식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that이 관계대명사 that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 관계대명사 that을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대명사는요. that 같은 경우에 뒤에 문장이 어떻죠? 완전하나요? 불완전하나요? 불완전합니다. 주어라든지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을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가 없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주어라든지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that은요. 얼핏 봤을 때 앞에 얘가 선행사 역할을 해서 관계대명사 that 같지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뒤에 문장이 완전합니다. 여기 완전한 문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사건은 항상 일어납니다 해서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이랬을 때 이제 that은 접속사 that 중에서도 동격의 that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뒤에 저는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잘 몰라요. 이런 친구들 있죠? 보통 이런 단어 여기서 자주 나온 것만 좀 많이 얘기를 하면 팩트 자주 나오고요. 루머 자주 나오고 뉴스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이 정도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뒤에 보통 대시 나오게 되면은 관계대명사 대시기보다는 동격의 대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하나만 뭐 보고 갈게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시제 부분인데요, 여러분. 보면 자, 주장, 요구, 명령, 제한, 동사. 이게 뭐냐면 뭐 insist라든지 주장하다, demand 요구하다, require도 요구하다죠. suggest도 이제 제안하다, propose도 제안하다라는 뜻이죠. 얘도 이제 뭐 추천하다, 제안하다. order는 이제 명령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얘네들 다음에 이제 대절이 나오고 얘는 지금 시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 원형이 나온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뭐뭐 해야 한다 해서 어떤 당위성이라는 거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조동사 should를 쓰고 뒤에 자 조동사 다음에 뭐가 와요? 동사, 원형이 오죠. 그렇죠? 근데 이 should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에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단어들 뒤에는. 예를 들면은 My father insisted that 우리 아빠는 자 주장하셨어요. 뭐라고 주장하셨냐면은 내가 집에 빨리 와야 된다고. 그랬을 때 이제 should가 원래 should come인데 should가 삭제되고 그냥 I come. 근데 여기 I일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만약에 he가 나왔어도 원래는 he should come이었기 때문에 he comes가 아니고 he come이 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시제에서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등장을 했네요. 잠깐 봤고요. 이제 종속 접속사로 가볼게요. 자, 뭐 시간이 있고요. 그쵸? 시간. while, 뭐 when, before, after, until, by the time, as soon as, whenever 이런 것들. 시간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시간 부사절을 이끌 때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조건도 마찬가지. 이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아마 의미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유는 because, as, since가 있죠. 그렇죠? since가 뭐뭐 이유로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if가 이제 부사절 이끌 때는 인지 아닌지의 의미가 아니고 만일 뭐뭐 한다면 unless는 if not의 의미입니다.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 whether는 뭐뭐이든 아니든 의미를 가지고요. 자, 뭐 봐주면 되고요. 뭐 예문까지 안 볼게요. 뭐 쉽기 때문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가볼게요. 양보. 양보는 여러분 좀 많이 나오죠. 자, 양보는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양보는 영어에서 양보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란 의미를 가집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래서 although, all 빼고 though, 그 다음에 even though, even if. 비록 뭐뭐이지만 그 다음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while가 whereas는 whereas는 뭐뭐 하는 반면의 의미를 가지고요. 예문 볼게요. 이거는 자, although there was a storm, 폭풍이 있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all the flights were on time. 제 시간에 왔어요. 모든 비행기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네, 목적. so that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so tha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 바로 나옵니다. so 형용사부사 that은 의미가 달라지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한번 볼게요. 두 예문을 좀 비교해서 봐보도록 합시다. so that이 붙어 있는 경우랑 떨어져 있는 경우 의미가 달라집니다. So I chose to watch American movies. 나는 미국 영화를 보기로 이제 선택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I can improve my English. 나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so that 중간에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있어. 그럼 결과로 해석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the movie was so interesting that I watched it 3 times. 너무 재미있어서 결과적으로 나는 3번이나 봤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있냐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 보시면 됩니다. 비교는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다 정리를 했습니다.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노란색으로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접속사가 있을 때 등위 접속사가 있고 그다음에 종속 접속사가 있고 그다음에 상관 접속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 and, but, also가 있고 병렬 구조를 잘 보라라고 얘기했고 종속 접속사는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 그 다음에 형용사절 이끄는 접속사 봤어요. 그래서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라서 대표적인 거로 접속사 that을 봤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 이끄는 애들은 정말 많이 봤죠. 뭐 if도 있고 if 만약 뭐뭐라면 뜻을 가질 때 시간을 나타내는 거, when이나 after, before 이런 거, 뭐 unless 이런 거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절 이끄는 거는 나중에 관계사절에서 이제 보기로 했습니다. 그쵸? 자, 상관접속사로 가볼게요. 상관접속사는 2개 이상 모인 단어가 무엇인가를 연결시킬 때 상관접속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이거 기억나요? both A and B. 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not A but B. 각각 의미를 좀 얘기해 볼게요. 자, both A and B 하면 A, B 둘 다. 그 다음에 not A but B 하면 A가 아니라 B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either A or B 하면 A, B 둘 중 하나.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 하면은 A, B 둘 다 아닌, 그쵸?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하면은 A뿐만 아니라 B도 얘랑 같은 의미 가진 게 B as well as A가 있죠. 그쵸? 이게 상관접속사예요. 봐보세요. 단어가 2개 이상 모여가지고 A, B를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상관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스위치 시키는 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얘들이 이제 주어자에 나왔을 때 어떻게 스위치 시키냐. 이건 선생님 또 스위치 부분에서 잘 설명하게 했는데 간단히 얘기해보면은 이제 both A and B는 항상 무슨 취급하냐면은 항상 복수 취급해요. 예를 들면은 both you and I가 나왔을 때 R을 쓸까 M을 쓸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얘는 항상 복수 취급하니까 R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얘네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네는 다 어디다 일치시키면 되냐면 B에다가 일치시키면 됩니다. B에다가 일치시키면 돼요. 여기 B에다가 일치시키면 됩니다. 근데 얘만 이제 as만 B가 앞쪽에 가 있죠? 나머지는 다 뒤쪽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동사에 가까운 쪽에 일치시킨다. 근데 as 구문만 B가 앞쪽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not only I but also she 이렇게 나오면은 I 일치시키냐 she 일치시키냐 했을 때 어디다 시키냐 she에 일치시켜서 is가 되는 겁니다. M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관접속사에서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수일치에 관한 거는 수일치 파트 문법 TV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문제 잠깐 풀고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He decided to write. 그는 결정했습니다. 쓰는 것을.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왔네요. He had bought chickens. 그가 이제 치킨을 샀다. 라는 것 이렇게 되겠죠. 내용상. 그쵸? 라는 것이 되려면은 이제 that이 돼야겠죠. 그쵸? 라는 것으로 해석되면 that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he smiled thinking. 그는 웃었음 미소 지었습니다. 생각하면서. think 뒤에 이제 접속사 that이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거죠. 그쵸? 접속사 that이 나오게 되면 뒤에는 접속사잖아. 주어 동사가 와줘야겠죠. 그러니까 he was가 되겠죠. 그쵸? 똑같은 숙제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claim,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접속사 that이죠. 그쵸? That he was innocent. 그가 이제 무죄라고 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내용, 해석상 접속사 that이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he asked for help. 도움을 요청했어요. To make 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서도 내용상 그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뭐뭐라는 것이라 해석되죠. 접속사 that이 나와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가 이제 접속사 that이거든요. 보면은 접속사 that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it was given이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주어 동사. 자, 그 다음에 something the awareness which를 쓰냐 that을 쓰냐라 했을 때 어떤 자각, 인지란 뜻이죠. 인지, 자각하는 거. something이 아니구나. sometimes, 때때로가 되죠. 때때로 인지. 근데 어떤 인지냐면은 어떤 사람이 is this trusted 하면 여러분 trust라는 게 이제 믿다라는 뜻을 가지잖아요. 근데 믿어지지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can provide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필요성, incentive라는 건 동기의 필요성, 어떤 필요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self-reflection만 이제 자아 성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자아 성찰의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바로 is distrusted까지가 앞에 있는 awareness를 똑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동격의 형태로. 보면은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that을 쓰는데 여기서 that은 그렇다고 해서 앞에 있는 awareness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that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했듯이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죠? 접속사 that 중에서도 동격의 that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으로 가보면요. 여기 보면은요. governments frequently 정부는요 자주 step into require이 나왔네요. 그쵸? require 주장, 요구, 명령, 제한 동사죠. 그쵸? 그다음에 접속사 that이 나왔고 firms 회사가 뒤에는 should 플러스 이제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should가 생략이 된다 했죠? 그래서 provide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볼게요. 자, 보면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자, 보면은 이거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소리가 음파가 되는 거죠. 음파는요. 네가 어떤 you produce, 네가 만드는 음파는요. travel 이동합니다. 모든 방향으로 그리고 bounce off 튕겨져 나갑니다. 반사됩니다. 벽에요. 자, 근데 어떻게 튕겨져 나가냐면은 different times 시간도 다르고 그다음에 장소도 다르게 막 튕겨져 나간대요. 자, 스크림을 그래서 막 섞여버립니다. 그것들이. 자, much so 대시냐 이제 so much 대시냐 so that은 뭐하기 위해서고요. 자, 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너무 봐봐봐. 너무 많이 튕겨져 나가서 그것은 들리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얘로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볼게요. 제한이라는 것은요. 어떤 연설에서의 제한은 was valued. 어떤 가치가 매겨진다라는 거죠. 이런 학생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 의해서 가치 있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어떤 수업에서 말을 하는 것은요. is taken 뭐로써 이제 어떤 참여, 그러니까 되게 지적인 참여와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어떤 걸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미국 수업에서는요. 미국에 있는 수업에서는요. 그러니까 뭐야? 반대되는 내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whereas 반면에가 들어가줘야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떤 take place 배움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네가 you concentrate 하면 네가 집중, 신중히 한다면 많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가 집중하지 않는다면은 많은 배움이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f not의 의미를 가지는 unless가 들어가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